자, 갑자기 64개월 만에 생산 소비 투자가 두 달 연속 트리플 성장이니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니 고용이 늘어나니 성장이 높아졌니 한미의 경제가 좋아졌다고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심각함을 봐야 되겠죠. 기준금리 3.5% 한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기준금리 3.5%못 견디는 경제 9월 위기설 어떻게 될까? 9월 코로나 금융 지원이 종료되는데 비폭탄 우려. 자,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 취급하는데 코로나 금융 지원을 연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겠죠. 그래서 상환이 개시가 되면 연체율 상승세가 속출할 거고,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상환 부담이 일시적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여러 개에 맞게 나눠 갚도록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3.5%를 못 견디는 경제다. 미국은 현재 5.5%로 올려도 버티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취약차주가 은행이 아닌 2, 3 금융기관에 몰리고 이자 비용하고 영업이익을 갖다가 따졌을 때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과 경기 후퇴가 계속되면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겠느냐. 지금 다시 물가가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정부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시장 연장책을 쓰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위기는 누적되고 있는데 돈 풀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것일 뿐, 돈 풀기는 폭탄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일 뿐, 물가 안정과 부실 자산 정리, 성장 중심 체계로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현 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언론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은행권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은행의 보신주의도 비판을 했는데 가계대출 대부분은 은행이 만들어 놓고 위험부담 능력이 없는 비은행권이 가장 큰 위험부담을 하고 있고,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이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1금융권은 보호하고 2금융권은 리스크를 다 떠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차단벽을 치는 게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자,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은행은 예대 마진을 바탕으로 역대급 순이익을 얻었는데 서민은 신음하고 있고, 자, 만기 연장 종료 조치가 가져올 이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 정부는 9월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납부가 몰리는 게 아니라 차주 상황을 분석해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우면 60개월에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워낙 많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과연 그게 통제 가능한 범주에 들어갈지 의문이다. 지난 주말에 중앙일보가 외국인 자금 유출 비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9월 위기설이 솔솔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버티겠다 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는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니까 거기서 터질 문제들을 우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금리 함정에 빠질까봐 올리지 않고 버티는데, 자, 역전세나 연체율 증가 이 방향이 빈상참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내수 진작책으로 경제를 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수출 내수 진작책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지금 은행의 일반 금리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죠. 5대 은행 주택담보금리가 4, 5월 정부가 팔을 비투니까 내려가다가 지금 상승세로 급반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리금 상한액도 일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골 쪽의 빚 부담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로 온 금리가 반년 만에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억 원 대출 시 월 부담이 5만 원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가 다시 언급하고 있다.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 론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앞으로 집값 반등이 될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알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 심사를 통과한 특례 보금자리 론이 30조 6,688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액수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30조 9천억이라고 했다가 또 5월 말 기준 24조 9천억이라고 6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부 스스로 유효 신청 금액과 또 더 나아가서 실제 대출이 나간 금액을 이게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격 조건을 미충족한 신청 건수를 제외해서 통계가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도 지금 대출 금액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참으로 이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것이 지금 워낙 무분별하게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통계 수치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끌족들이 좌우간 이렇게 집 산다고 다 새로 집 산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주담대 영끌족 이자 갚은 돈을 연 2천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 자, 이것도 또 웃깁니다. 자, 지금 젊은 사람 2030이 9억대 집을 산다라는 거. 이것도요, 혜택 받은 사람들인데, 이 혜택 받은 사람들에게 연 2천만 원까지 지금 소득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자 갚은 돈을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역마다 신용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금 보증서를 끊어주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죠. 이 신용보증의 보증서를 받아가 은행에 돈을 빌려간 자영업자들이 은행에 부도를 내는 바람에 이 대위 변제율이 지금 반년 만에 3배나 급등했다는 겁니다. 17개 광역시도의 지역 신용보증이 신규 보증 금액이 올해 상반기 5조 6천억에 달했는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은행에 가서 그냥은 신용이 없어서 돈을 못 빌리는 그 자영업자들이 신보문을 두드리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고 나서 갚지를 않고 떼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증 부실률이 올라가서 지금 6월 달에 4.8%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보증중앙에 따르면 이 부실률이 굉장히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상태로는 신용보증들이 다 파산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 신용보증들이 대체로 그 기금을 갖다가 돈 떼이는 것을 조성할 때 은행들이 출자를 해서 이 신용보증에다가 지금 냅니다. 결국은 은행들이 떼일 돈을 신용보증이 대신 물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법정 출연 요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걸맞게 내는데 이걸 좀 신용보증들은 자본금이 다 지금 사라질 지경이다. 이걸 출연 요율을 좀 올려달라 하는데 은행들은 못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6월 주택담보대출이요 7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6월 주택담보대출이요. 그래서 6월 달에만 주택담보대출이 7조가 늘어나서 3년 4개월 만에 부동산이 한참 급등할 때 수준으로 지금 늘어났다. 그래서 3040 매수자가 전체 매수자의 절반을 넘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겁도 없이 집을 사면서 돈을 빌려대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족이 돌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터넷 은행조차도 지금 이들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언제 이런 위기들이 터질지 모르는데 한국이 강 크게 지금 부채의 크기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건데 지금 간이 부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가계 부채 탓에 그야말로 저성장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는 것은 지금 여러 외국의 기관이나 연구자들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의 지금 DSR 비율이 1.2% 증가해서 14%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 급등 과거의 사례에서도 0.8% 정도가 DSR이 오른 게 다였는데 지금 DSR이 한국에서 너무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자기의 총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다면요. 사람들이 실제 쓸 수 있는 이 소비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금리는 지속되고 소비는 부진하고 그래서 쓸 돈이 없다는 가처분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 저성장, 수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수를 기대해야 되는데 결국 부동산에 덜미가 잡혀서 지금 가면 갈수록 DSR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소비할 돈이 없어져 가고 있다. 한국의 저성장이 헤어날 길이 없고 이 부채의 지금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뱅크런 대비 100조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자금위기 비은행권의 신속 대출을 준비하고 있다. 하고 합니다. 자, 간들이 좀 너무 커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요. 그러다가 사람 잡습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